12.3 계엄 사태 이후 지금 4개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여론에서는 참을 만큼 참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측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헌재를 포위하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혜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헌재 재판관들의 마음을 생각해봐. 국민들이 다 촉각을 세우고 이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라 판결하는 것만도 너무 심적인 부담이 되고 무서울 거야. 미움받을까 봐. 그치? 근데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국민들이 빨리 판결해 주시오. 이러면 판결을 할 텐데 한쪽에서는 탄핵 기각해라. 인용만 해봐. 죽일 거야. 이러고 한쪽에서는 탄핵 인용해. 기각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해.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 어떻게 판결해도 미움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움받을까 봐 두려운 약자 마음이 뜨면 어떻게 되냐면 우물쭈물. 아이들이 왜 뭐 대답해 하고 얘기를 하면 가만히 있잖아. 그런 애들이 있어. 참고. 두려움 때문에. 왜 그럴까? 어떻게 대답해도 혼날 것 같은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도 거짓말해도 혼날 것 같으니까 참는 거거든. 미움받을까 봐 두려운 애고가 올라와서. 지금 헌법재판관이 딱 그 꼴이지. 그러니까 빨리 선고 내려주십시오.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자세해야 되거든. 모든 국민이. 근데 국민들 여론조사를 했더니 막 한 50% 정도가 못 받아들이겠다. 막 이래. 내 미움받을 거 생각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막 야당에서는 막 압박하면서 헌법재판관 마은영 임명해라 막 이러면서 탄핵을 갖다 인용 안 하면 가만 안 둬. 여당에서는 막 기각해라 기각 이러면서 뭐 헌법재판관을 막 재판소를 어떻게 한다 막 유튜버들은 이러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결정해도 미움받을까 봐 두렵고 이렇게 결정해도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참는 애고가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계속 미루는 거야. 미루게 되고 또 의견이 갈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의견이 갈려서 그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마음은 뭐냐면 사람이 누구한테 집중받으면 그게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거부감 들고 싫으면서도 동시에 좋아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언제 이렇게 집중받겠어. 물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도 집중을 받았지만 그때 이상으로 지금은 엄청 세게 집중받고 있잖아. 자기들의 입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집중받는 게 사랑이라고 느끼는 애고가 있어요. 그렇죠. 나를 쳐다봐 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래서 그 애고가 센 사람은 직업 자체를 연예인을 하잖아. 연예인을 해서 집중을 받아야 사는 거야. 그리고 연예인 중에 가끔 마약하는 사람 보면 공연 끝나고 또는 자기가 막 바쁘게 집중받을 때는 마약 안 해. 그러다가 집중을 못 받으면 마약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 이 애고가 이렇게 커졌거든. 헌법재판관도 지금 그게 올라와 있어요. 무의식 속에 애고가 집중받는 애고. 너무 좋아. 즐겨.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람들이 애타게 막 자기들만 쳐다보니까 너무 좋아서 즐기는 애고. 물론 머리로는 몰라요. 무의식에 그 애고가 올라서 그 애고가 그러고 있는 거야. 집중받으려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시간을 끌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건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잠재의식이 하고 있다는 얘기고 잠재의식이 한다는 얘기는 우리 국민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론에서는 파면될 것이고 파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데 그럼 예상 못한 결과라는 건 기각이 될 수도 있지.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누구나 유죄를 예상했었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징역형 나온 사람이 그래도 벌금은 좀 나오겠지. 물론 벌금이 100만 원이 안 되게 나올 수도 있어. 정치적으로 사망선고 내리는 건 너무 부담이 되고 죄책감이 드니까 판사가. 하지만 어떻게 그게 무죄가 나올 거라는 건 생각도 못 했거든. 근데 나왔지. 그치? 그게 뭐냐면 앞으로의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고 어디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는 시대. 날씨부터 그래요. 아침 저녁은 겨울 같고 낮에는 여름 같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비가 엄청 계속 오다가 갑자기 산불 나니까 비 한 방울도 안 오고 와도 막 안개 낀 것처럼 오고. 그러니까 항상 예견할 수 없고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마음의 시대라. 그래서 그 마음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당장 그렇게 판결이 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나쁜 거야. 또는 이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좋고 나쁘고를 넘어가 있어. 우리 민족을 공부시키는 쪽으로 가요. 우리 민족의 모든 아픔들을 청산할 때까지 이렇게 할 거야. 어떤 결론이 나든 국민이 아파지고 힘들어지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그게 청산이 돼야 이제부터 편안해지는 거지. 아직 우리 국민이 아픔을 덜 겪었어. 아픔 보는 두려움을 덜 겪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아프게 하겠지. 어떻게?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 그러면 다시 대통령 되겠지? 그때부터 다시 아픔이 시작이야. 왜냐? 계엄령 선포하거나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제 전쟁 일으킬지도 모르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러니까 국민은 되게 약자의 아픔, 두려움이 올라와. 강자가 자기가 보기에 이게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지 못하는 사람 같은데 우리를 아프게 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끌려가야 되는 거지. 엄청 두렵고 아프고 이런 상황이죠. 그때 마음이 안 느낄 수 있나? 저절로 느끼게 되고 이게 청산이 돼. 그걸 우리가 청산이라고 해요. 그거를 안 느끼려고 하는데 몸은 왜? 에고들은 지상 최고의 목표가 안 아프고 안 힘들고 사랑받고 인기 얻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그 아픔이나 두려움은 안 올라와요. 수치가 안 올라온단 말이야. 그 수치 에고가 죽어야 돼. 수치 에고는 아픔과 두려움을 느낄 때 죽거든. 수치 당할 때, 수치스러울 때 죽거든. 그래서 그 수치 에고를 죽이려고 수치 떨고 있는 우리 국민을 새로운 의식 수준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아픈 상황을 오게 해서 그때 그걸 억지로 몸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그걸 극복해낼 때 그때 이제 우리 국민이 거듭나게 되고 그 증거가 뭐냐? 현실이 되게 안정화돼요. 갑자기.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국민이 자기의 수치, 아픔, 두려움을 조금 보고 이번에 청산을 했으면 윤 대통령 탄핵도 인용이 돼서 내려가고 이재명 대표도 다음 대선에서 안 되고 그러면서 나라가 안정되겠지.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복귀해도 우리 국민은 아파져. 제가 어느 기사 헤드라인으로 읽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를 보고 희망을 가졌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아. 투 빌런인 거. 대척점에서 도플갱어인 거 알고 있다? 아니 그렇게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재명 싸죽이고 뭐 나도 죽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무죄 선고를 먹고 희망을 가진 윤 대통령 알고 있는 거지. 무의식에서 저 사람과 내가 운명 공동체라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죄 났으니까 나도 탄핵에 기각될 확률이 높아진 걸 아는 거야. 둘이 같이 살거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때까지 또 야당 대표라면 또 계속 싸워. 엄청 아파지고 그 윤 대통령은 또 성질이 어떤 부분은 못돼 먹었어요. 그래서 이기지 않으면 못 살아. 지구는 못 살아. 하면은 계속 밀어붙이고 공격하려고 할 거고 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최대 장점이자 약점이 뭐냐. 결초보은 자기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한테는 내 편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게 잘해주려고 하고 적이 되면 한동훈 죽이겠다고 하는 거 봐. 눈도 깜짝 안 하고 반대에 돌아섰다 죽여버리는 거지. 가만 안 둬. 손봐. 뭐 이게 강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시 대통령 복귀하면 어떻게 하겠어. 그동안 나한테 불리하게 증언했고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할 테고 자기 편들고 한 사람은 뭐가 은혜라도 갚으려고 극우 보수 유튜버를 등에 업고 또 이상한 정치를 하겠지. 눈에 보이도록. 그걸 또 문재인 대통령은 눈에 보이게는 안 했거든. 음흉한 것도 있지만 머리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근데 윤 대통령은 다 남이 알도록. 그걸 김건희 여사도 다 알아. 내가 누구 좋아하고 누구 싫어하는지. 그러면 대놓고 해. 수치를 떨어요.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자기 당당하게 사법 리스크 방탄하겠지. 저 사람도 뭐 탄핵 안 되고 저랬으니까 나보다 더한 죄인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 과정 중에 또 국민들은 싸움박질하고 엄청 아파지는 거야. 국력은 쇠퇴하니까 경제는 안 돌아가. 그러니까 지금도 소상공인 힘들다고 하는데 줄도산할 거고. 나 뭐 불을 보듯 시나리오가 뻔한 거 아니에요? 이래서 아파질 거야. 그런데 그 아픔이 또 이제 청산이 어느 정도 됐어. 그래서 이제 아픔 안 느껴도 돼. 수치가 에고가 많이 죽었어. 이러면 다음번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안 될 텐데. 그래도 청산이 안 됐어. 아직도 수치 떨고 우리 국민이 수치 에고가 더 죽어야 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또 당선돼서 또 막 싸우고 계속 사법 리스크 갖고 걸고 넘어지고 대통령 하면서 재판정에 출석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서 전 세계인을 또 K정치가 놀래키면서 유명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우리 국민이 얼마나 아픔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미움을 거두느냐가 관건이야. 미움질을 안 해야 되거든. 이 현 상황이 되게 잘못될까 봐 두렵고 아픔은 뭐야? 나라가 잘못될까 봐 두려운 아픔이거든. 그 아픔 보는 두려움이거든. 잘못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걸 알고 더 이상 상대를 미워하지 않게 될 때, 그럴 때 상황이 좋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여당은 야당 탓, 야당은 여당 탓, 국민들도 길바닥에서 보수는 진보, 진보는 보수 탓, 좌파 우파 갈려갖고 계속 그렇게 미움 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산불 봐. 산불이 이렇게 번질 줄 알았어? 개미움을 쓰잖아, 계속. 그러니까 바람이 그렇게 심하게 불고 비가 안 오잖아. 아주 그냥 개미움을 보여줘, 자연까지도. 국민들이 갈려서 싸우니까. 근데도 산불이 이렇게 이 지경인데도 싸움을 안 그치잖아. 계속 하잖아, 정쟁은. 예전에 무한항공도 딱 하루 그치더니 또 싸우잖아. 그러더니 또 헬기 추락하고 사건이 났는데 계속 안 그치니까 산불로 다 태우고. 이거 안 그치면 다음은 전쟁이겠지. 국지전이라도 북한이 도발한다거나 뭔가 전 세계적으로 아픈 일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자기 마음을 무시하고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인생이 아파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자기 인생이야. 마음 보따리를 똑바로 써야 돼. 그래서 뭐 관상을 보고 뭐 사주를 보고 소용없어. 심상을 봐야 돼. 마음 보따리를 똑바로 잘 써야지. 아무리 구술하고 아무리 뭐 권력과 뇌물을 써봐. 그게 되나. 자기 마음을 잘 써야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구하기 위해서 왔느냐. 본인들의 무의식이 편안해서 태평성대 이루기 위해서 온 분들이 아니야. 본인들의 무의식이 그냥 검투사야, 둘 다. 개미움이야. 미움을 쓰고 살아야 사는 것 같아. 그냥 조용하게 살면 살지를 못해. 날마다 윤 대통령을 우쭐우쭐하면서 막 잘난 척을 하고 살아야 돼. 김건희 여사랑 그게 똑같아. 마포대교라도 한번 걸어주고 내가 영부인이 된 목적 잘난 척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목적 잘난 척하기 위해서. 가끔 보면 원로들이나 야당 의원들이 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나, 뭐 비전이 없다, 뭐 목적이 있어요. 나 대통령이지 하고 잘난 척하려고. 그걸 못하게 하면 난리나.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말리지 못하는 게 너무 이해를 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자기랑 똑같으니까. 잘난 척하고 싶은 그 마음을 못하게 하는 건 죽이는 거와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재명 대표 뺏으려고. 그분은 가난하고 못 살았기 때문에 과일 많이 먹고 일제 샴푸 쓰고 초밥 먹고 뭐 이러는 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걸 하려고. 그거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개딸들이 막 우리의 이재명 대표님 구원해 주십시오. 25만 원씩 나눠주고 구원자 된 느낌 느끼려고.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나라를 온통 아프게 해.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 인정받고 사랑받는 데 집중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에고는 자기의 무의식대로 인생을 살아. 이 세상에 누가 편안하고 돈 많이 벌고 남을 행복하게 안 해주고 살고 싶은 에고가 어디 있어. 머리는 다 원하지만 무의식의 차이야. 무의식을 보고 뽑아야 돼. 잠재의식 자체가 왜곡이 돼서 검투사인데 뭐 나라를 그냥 미움으로 들어가게. 집안도 미움이잖아,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한테 꽉 잡혀 살면서 날마다 검사 시절에 미움 썼잖아. 밖에 나가서 미움을 쓴 거야. 부인한테 못 쓰니까. 맨날 죄인만 상대하면서. 그 국민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거지. 소수 구구 유튜브만 보고. 그게 다 미움만 쓰고 살아온 인생들인데 뭘 바래. 그 애고가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야. 수치 애고. 미움만 쓰고 산 수치 애고의 대표로 그 에너지장 안에 우리 나라를 집어넣어서 국민들이 서로 싸우게 해서 이 미움 청산하려고. 수치 떨면서 수치 똥통을 해서 막 미움 청산을 해서 미움 청산이 어느 정도 되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국민들은 알아요. 내 미움이라는 거. 이슈는 그거 알게 하려고 나타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마이동프. 아직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편안해질 때가 되지 않았어. 아직도 길바닥에 가면 욕하고 저것들이 문제라고 저것들 죽인다고 하잖아. 그 개미움으로 수치를 떨고 있으니 같은 민족끼리 아니 쓰러졌는데 길바닥에 빨리 응급차 불러서 해야 돼. 너 좌파니 우파니?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것들 그냥. 사람 목숨을 살리고 봐야 되는데 이게 미쳐갖고. 그게 개수치예요. 미움의 개수치. 똑바로 미움 쓰면 수치가 아니지. 잘못한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 건. 근데 무조건 네 편 내 편. 네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 안 하고 거기다 미움으로 가갖고 죽어도 된다고 좌파면. 뭐 이렇게 미움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안 망하면 이상한 거지, 그치? 그 수치 청산하려고 온 분들이야. 그래서
헌재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윤 대통령도 다 자기 할 일 하는 거 알고 보면 내가 버럭버럭 하지만 다 지 일 하는 거야. 그래서 헌재도 저렇게 미움 안 받으려고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판결을 안 해서 요새 어때요? 미움을 때려받고 있다. 사람이 미움을 안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미움을 받고 수치를 안 당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수치당하고 절대 안 주려고 안 뺏기려고 할수록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몰라서 딸려가면서 고집 부릴 때 애를 쓰면 쓸수록 결과가 자기 뜻과 반대로 나오죠. 그래서 헌재가 미움을 이제 시컷 받고 나면 판결을 하겠지?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그 판결이 의외의 판결이 될 수도 있다. 우리 국민이 더 아파야 되면 아픈 쪽으로 가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 또 받아들일 거예요. 위슈는 받아들여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순응해야 돼.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그 아픔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가서 순순히 받아들이고 순천자가 될 때 나라가 편안해지고 올바른 지도자가 뽑히게 될 거예요.